일본 언론이 김민재 선수에 대해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이 후스코어드의 데이터를 인용, 김민재는 올 시즌 세리아에서 드리블 돌파를 단 4회만 허용한 최고의 수비수이자 현재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열릴 아시안컵에서 손흥민과 김민재가 공수의 주축이 될 한국을 강하게 경계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일본 언론의 이 기사에 대해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세리아에서 드리블 돌파를 단 4회만 허용한 철벽. 김민재야말로 현재 세계 최고의 센터백인가?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를 떠나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가입한 지 1년. 한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의 실력에 세계가 놀라지 않았을까? 중국의 베이징 고안에서 뛰던 시절부터 유럽 도전 얘기는 나왔지만 좀처럼 실현되지 않았었다. 그 중에는 과대평가라는 목소리도 있었을 정도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올 시즌 1년 만에 사라졌다. 퇴단한 수비수 칼리두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쿨리발리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0cm라는 사이즈를 살린 파워와 공중볼 경합은 5대 리그에서도 톱 클래스에 스피드 대응도 나무랄 데 없다. 발기술도 충분하다. 데이터 사이트 후스코어드는 올 시즌 김민재가 세리아에서 드리블 돌파를 4회만 허용했으며 이것은 2000분 이상 플레이한 선수 중 가장 적은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도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는데 올 시즌만 본다면 세계 탑5에 드는 센터백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다. 내년 1월에는 아시안컵 2023을 앞두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수비의 핵은 김민재, 공격의 핵은 손흥민이 될 것이다. 우승을 노리는 일본 대표와 어딘가에서 격돌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에는 두 사람 모두 성가신 존재가 될 것이 틀림없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우선 세리에가 현 단계에서 세계 최고의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데이터가 프리미어나 라리가에서 통할까? 라는 것은 있을 테니까 역시 세계 최고라고는 할 수 없어. 세계 최고가 아닌 세리에의 현 단계. 올 시즌 유럽 대회 성적. 챔스 8강에 3팀, 4강에 2팀, 인테르 결승 진출. 유로파 4강에 2팀, 로마 결승 진출. 컨퍼런스 피오렌티나 결승 진출. 침체되었던 시기도 길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돌아온 거 아닐까? 챔스에 관해서는 예선 대진운이 너무 좋았던 것 뿐이죠. 게다가 유로파나 컨퍼런스 성적으로 세계 최고 리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올 시즌 활약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최고의 현역 수비수 인정은 너무 주제넘어. 챔스에 관해서는 예선 대진운이 너무 좋았던 것 뿐이죠. 라고요? 예선은 이미 끝났고 결승 토너먼트도 준결승까지 진출했어요. 그런데도 운으로 이기고 있다? 억지로 세리에의 실력을 깎아내리려고 하는군요. 챔스 같은 대회에서 성적을 올리고 있으니까 최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탈리아가 유로 우승했으니까 세계 최강이다 이라는 말이고 결국은 월드컵 예선 탈락 사실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겠지. 올 시즌을 말하자면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에서 압도적인 임팩트를 남긴 수비수는 보이지 않아. 올 시즌 넘버원 센터백이야. 그럼 토미야스도 과대평가되어서 아스날로 간 거겠네. 게다가 부상 체질이고. 음바페도 리그왕이지만 음바페와 비교할 수 있는 공격수는 고작 해야 홀란드 정도겠지. 실력이 진짜라면 리그 수준은 상관없다고 생각해. 뭐 유럽 1년차를 세계 최고라고 하기엔 그 누구라도 지나친 말이고 시기상조겠지. 다만 반다이크가 쇠퇴한 지금 세계 최고의 센터백 자리는 비어있다. 적어도 그가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올 시즌에 확실히 보여졌으니까. 사실은 지난 시즌에도 튀르키예의 슈페르리그 참가 1년 만에 엄청난 선수가 왔다 라며 화제가 되었고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으며 유로파 조별리그에서도 베스트 11에 선정될 정도로 활약하고 있었어. 따라서 유럽 1년차는 아니야. 일본에서는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시즌 겨울에 이미 스카우트 얘기가 나왔다. 세리아에서도 루카쿠나 지루를 상대로 호각 이상의 싸움을 보여줬고 챔스에서도 피루미누나 살라를 확실히 막아냈으니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토미야스도 볼로냐에 있었을 때는 엄청 뛰어졌었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높은 플레이 강도의 부상을 연발하고 있는 현재 상황. 무너질 수도 있다. 근데 센터백 자체가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1대1 드리블 승부가 되기 어려운 포지션인데 토미야스의 시장가치 2,500만 유로, 김민재의 시장가치 5천만 유로. 이것이 유럽의 평가고 이것이 전부. 드리블 돌파 허용에 관해서는 반다이크의 전성기 때도 언론에서 기록을 많이 다루었는데 반다이크도 평가하지 않았던 거냐? 띄워주지 않았어. 야후 뉴스에서조차 영에게 갈렸다든가
루카쿠에게 날아가 버렸다든가 가제타였던가 현지의 뉴스를 소개했었다. 적어도 월간 MVP, 연간 MVP 후보가 되고 있는 아시아인은 김민재뿐이야. 아쉽게도. 한국에 대해 짜증내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한심하니까 이런 댓글은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냥 대단한 선수인데 왜 평범한 시각으로 보지 못할까? 전형적인 50대 남성 야후 댓글러 느낌. 토미야스는 1년차 볼로냐의 사이드백, 김은 1년차 나폴리의 센터백. 전혀 급이 달라. 토미야스와의 비교는 차치하고 김민재가 엄청 대단한 수비수라는 것은 틀림없어. 아시아 선수로서 앞으로도 힘냈으면 좋겠다. 차치하기는커녕 비교조차 안 되잖아. 토미야스가 다치지 않고 풀 시즌을 싸울 수 있어야 비교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전제가 성립될 것 같지 않아. 토미야스는 센터백으로조차 쓸 수 없는데. 여러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세리아의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나폴리의 주력 센터백이라면 높은 평가는 당연. 과거 일본인 수비수 중에서 이렇게까지 강팀의 주력으로 활약했었던 선수는 있었습니까? 아쉽지만 없었고 토미야스에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부상에 시달리고. 근데 지금의 세리아의 레벨에서는 이게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의 센터백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 지금의 세리아 팀이 챔스 8강에 3팀이 진출하고 4강에 2팀이 진출해 있는데 없죠. 민재는 드디어 명실상부하게 최강 센터백의 지위를 손에 넣었죠. 주간질이라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네요. 세계 최고의 프랑스 요리사, 세계 최고의 초밥 장인, 세계 최고의 케밥집을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고 무대가 다르면 척도도 다르다. 게임처럼 개인의 능력을 수치만으로 단순평가해서 세계 최고가 어쩌고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아. 확실히 대단할 것 같지만 두 사람뿐이야. 주변 선수도 맞출 수 있으면 재밌겠지만 좀처럼 잘 안되는 것이 축구. 네가 2명밖에 모르는 것은 아니고? 손과 김민재가 동시에 활약할 수 있다면 한국 대표팀도 강하겠지. 김민재가 올 시즌 맹활약했지만 손은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고 나이를 봐도 손은 다음 월드컵에서 전성기를 지났을 것이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선수층이 얇아. 한국은 병역제도가 있으니까 해외로 이적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 와중에도 민재나 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나온 것은 대단하다. 일본 대표도 해외파는 나름 많지만 나폴리나 토트넘처럼 정기적으로 유럽 대항전에 출전하는 팀에서 잘 나가는 선수가 최근엔 없어. 일본 선수들도 힘냈으면 좋겠네. 나카타, 오노, 나카무라 슌스케, 카가와, 혼다 등 세계 레벨에서도 굿인 레벨은 일본이 훨씬 많지만 한국은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아마 김민재도 그렇게 되겠지만 진정한 톱클래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피지컬이려나? 나카타는 강했지만 혼다는 세리에에 도전했을 때 무릎 부상으로 전성기에 이르지 못했다. 다른 선수들은 피지컬보다 테크닉계 선수들이고 무엇보다 기술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 나가토모가 스피드와 피지컬로 오랫동안 인텔에서 주전이 되었었고 나카무라 슌스케가 통한 곳은 제1리그 2부급인 스코틀랜드뿐. 세계적으로는 굿이 아니야. 에? 그렇게 훨씬 많다고? 나카무라 슌스케는 어차피 셀틱이잖아? 박지성, 이청용, 기성용, 손흥민, 김민재 라고 하면 별 차이 없네? 솔직히 일단 골격이 다르다는. 옛날에 제1리그의 가시화에 있었던 홍명보, 황선홍, 유상철을 엄청 가까이서 봤었는데 아시아인 같지 않을 정도로 몸의 두께나 어깨 너비, 허리둘레의 단단함이 달랐다. 그 중에서 날씬해 보이는 홍명보조차 일본 선수와는 전혀 체격이 달랐다. 지금의 일본은 키가 큰 선수는 많아졌지만 아직 두께가 부족해. 요시다 마야나 토미야스, 이타쿠라가 피지컬로 압도한 것 같은 장면은 본 적이 없어. 또 하나의 놀라운 스탯은 유럽 4대 리그에서 한 시즌 3,000번 이상의 볼터치를 한 3명 중 1명이라는 것. 다른 둘은 브라이튼의 덩크와 맨시티의 로드리. 그리고 민재는 원래는 우측 센터백이지만 나폴리에서는 좌측 센터백으로 올 시즌 놀라운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 아직 거친 부분은 있지만 높이, 스피드, 빌드업, 보름반 능력, 흐름을 잘 읽는 점 등 현대 축구의 센터백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확실히 겸비하고 있어. 만약 그가 정말로 프리미어리그에 참전한다면 얼마나 잘할지 보고 싶다. 덧붙여서 트위터에서는 그가 온다는 소문에 기뻐하는 맨유 서포터와 1년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는 나폴리 서포터들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지난 11일 영국의 풋볼페이스풀이 현재 세계 최고의 센터백 5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1위는 맨시티의 존 스톤스, 2위는 역시 맨시티의 후벤 디아스, 그리고 3위가 김민재 선수였죠. 4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에데르 밀리탕, 5위는 바르셀로나의 로날드 아라우호였습니다. 풋볼 페이스풀은 3위 김민재에 대해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나폴리에 도착했다.
그리고 쿨리발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단 한 시즌 만에 해냈다. 리그 우승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 나폴리가 리그 챔피언이 되자 유럽에서 가장 탐나는 수비수가 되었다.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민재는 이번 시즌 리그 내 다른 어떤 수비수보다 더 많은 공중볼 경합 승리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그는 터치 2986회, 파이널 서드 지역 공투입 186회, 태클 성공률 85.2%와 120회를 기록한 클리어링에서도 높은 기록을 만들어냈다 라며 극찬했죠. 김민재에 대한 빅클럽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시즌에는 김민재 선수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